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 이제 대손에게 마지막 편 삼각채권의 추심입니다. 추심이 뭐다냐? 추신수는 아는디. 가보죠. 추심은 일본식 한자인데 그냥 한자는 회수입니다. 뭐 받은 거예요. 삼각채권은 또 뭐다냐? 삼각채권은 또 뭐지? 우리 회계에서 삼각이라는 단어가 뭐였어요? 우리 대손 발생하면 외상매출금을 장부에서 제거했잖아요. 외상매출금을 장부에서 제거하여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대손상각비였잖아요. 비용화. 그죠? 이미 장부에서 제각시켰던 채권을 받은 겁니다. 장부에서 이미 제거해서 대손상각비 비용으로 처리했는데 그 채권을 받은 거예요. 드문 케이스겠죠. 도저히 못 받을 것 같다고 판단해가지고 장부에서 지워버렸단 말이지. 그래서 제가 이론 강의할 때 이영찬 얘기했잖아요. 이영찬 얘기했는데 이거 신고 좀 해달라고 몇 번 얘기해도 몇 년째 신고가 안 들어와요. 진짜 주변에 제 나이 또래 이런 이름 가지고 있으면 저한테 신고 좀 했어요. 제가 죽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친구라 보고 싶어서 그래요. 비록 제 돈은 떼어먹고 도망갔지만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보고 싶어서. 몇십 년 전 얘기인데 뭐 이제 와서 뭐하고 머리카락 젖뜯었어 뭐하겠어. 그러니까 일단 죽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니까 혹시 주변에 이런 사람 있으면 신고 좀 해주세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좋고. 아셨죠? 예. 어쨌든 만약에 얘가 몇십 년 전에 제 돈 떼먹고 도망갔다가 이번에 연락 왔어. 그러더니 갑자기 그동안 찔리고 살았나? 그동안 그때 못 준 거 지금 주겠대. 그럼 받아야 돼 말아야 돼? 받아야죠. 준다는 거 얼른 받아야 돼. 안 그래도 좀 어려워 죽겠는데 주면 고맙게 받아야죠. 그게 바로 삼각채권 추심이에요. 자 보세요. 여기는 3개월 전이야. 근데 얘는 거의 한 30년 됐슈. 그럼 나이 다 나오잖아. 따지지 마. 3개월 전에 대손으로 처리한, 즉 이미 장부에서 지워버린 외상매출금을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단 대손 처리할 당시에 충당금이 80만 원이 있었대. 그럼 좀 전에 요 앞에 타임에서 대손 처리할 때 분 게 있잖아요. 그걸 머릿속으로 생각해야지. 대손 처리할 때 분 게 어떻게 됩니까? 그 3개월 전에 외상매출금을 못 받게 됐대. 그때 분기하면 어떻게 되지? 그러면 대변에 외상매출금, 그리고 차변에 충당금, 그리고 대손상각비. 이게 머릿속에 그려져야죠. 이렇게 그려져야지. 대변에 외상매출금 3개월 전이겠죠. 3개월 전에 대변에 외상매출금 없애주고 차변에 충당금 있었다고 그러니까 충당금부터 메꿔주고 없으면 나머지는 대손상각비로 처리했겠죠. 라고 머릿속에 그려지죠. 그려져야 돼. 그리고 오늘 받은 겨 뭘로? 현금으로. 그럼 돈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 차변.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 들어오면 차변, 나가면 대변. 차변에 돈 들어와요. 그리고 대변이 문제지. 결론적으로 여기 대손 처리했잖아요. 근데 대손 처리했는데 결론적으로 돈을 받았슈 못 받았슈? 받았지. 그러면 돈 이제 중간에 대손 됐다 안 됐다 따지지 말고 결론적으로 채권을 받았으면 분개하면 어떻게 돼? 그냥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외상값 받았어. 3개월 걸렸든 6개월 걸렸든 30년 걸렸든 외상값 받았어. 그럼 분개하면 어떻게 돼요? 차변에 현금 들어오고 대변에 외상매출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기간이 몇십 년 지났든 몇 개월 지났든 따지지 않고 그냥 결론적으로 외상값 받았으면 대변에 외상매출금, 차변에 현금이죠. 그러면 대손이라고 처리했던 차변에 이거 대손 어쩌고 나왔는데 이것들은 결론적으로 필요가 없죠. 필요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없애줘야지. 없애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역분개 해야지. 역분개. 반대쪽으로 써주면 되죠. 이렇게. 그래서 차변에 있던 걸 대변으로 없애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일단 차변에 돈 들어오고요. 대변에 원래는 이 없애주는 거 역분개하는 거니까 순서도 거꾸로 대손상각비를 먼저 없애주고 그리고 충당금을 써주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어차피 80만원 20만원이 전부 다 취소되는 거기 때문에 위아래 순서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럴 리는 없지만 만약에 지금 못 받은 게 총 100만원이었는 차변이 잘못됐구나. 죄송해요. 100만원인데 이런 텐장. 100만원이에요. 100만원. 100만원 받았잖아요. 그죠? 100만원 받았고 대변에 충당금 80에 대손상각비 20이요. 잘못 적었네. 100만원 왜 안 보일까요? 넘어가요. 100만원 받은 거예요. 다시.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다시. 대손 처리할 때 차변에 있던 걸 대변으로 취소시켰잖아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근데 그럴 리는 없지만 진짜 어렵게 나온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처럼 100만원 다 받았으면 결론은 차변 거 그대로 없애주면 돼요. 그러니까 위아래 순서는 아무 상관없다고 그랬죠. 그런데 만약에 50만원만 받았대.
50만 원만 받았대. 그럴 때는 충당금에서 50만 원 없애줘야 돼. 아니면 대손상각비부터 20만 원 하고 나머지 30만 원 써야 돼.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게 나온 적은 없어요. 근데 이 순서가 지금 역순이 됐죠. 역분계 지금 차변걸 대변으로 없애주는 거니까 순서도 거꾸로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충당금 먼저 메꿔주는 게 순서죠. 충당금 먼저 메꿔주고 부족하면 대손상각비잖아요. 근데 거꾸로 없애줄 때는 이 순서가 바뀌어. 대손상각비를 먼저 적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100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만 받았다. 그러면 대손상각비부터 20만 원 써주고 충당금은 30만 원 써줘야 돼요. 그렇게 나올 리는 없어요. 근데 자, 지금 없애준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됐죠? 이 원리 꼭 기억하시고 한 번 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다. 전기에 대손 처리했던 외상가 1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어요. 대손 처리할 때 충당금 80이었다. 앞에 문제랑 똑같죠? 뭐가 달라요? 근데 여기는 3개월 전이었고 여기는 전년도죠. 전기에 대손 처리했었대. 그럼 전년도에는 대변에 외상 매출금 아까랑 똑같이 뭐 100만원, 차변에 뭐 충당금 있었으면 대손 충당금으로 80만원, 대손 상각비 20만원 이렇게 해줬겠지. 언제? 전기에. 근데 우리 회계는 1년에 한 번씩 결산을 하잖아요. 전기라는 말 자체가 지금은 이번 연도 단기니까 결산을 마치고 이번 연도로 바뀐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일단 돈 받았으니까 차변에 현금이 들어오죠. 그리고 중요한 건 대변이지. 대변이 뭘까요? 이론 강의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조금 아까는 이렇게 차변에 있던 게 결론적으로 필요 없으니까 이제 대변으로 없애준다 그랬잖아요. 지금도 그럴까요? 아니에요. 이미 전기에 대손 처리했던 건 이렇게 없애주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대변은 대손 충당금을 적습니다. 대손 충당금을. 그럼 차변에 현금 들어오고 대변에 대손 충당금이에요. 전기에 대손됐던 걸 받았다 그러면 무조건 대변에 대손 충당금입니다. 왜냐하면 전기는 이미 지나간 연도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대손상각비는 비용이죠. 비용이나 수익은 다음 연도로 넘어가야 못 넘어가요. 차기 2월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한번 비용 처리한 걸 취소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무조건 그냥 대손 충당금을 적습니다. 전기에 대손됐다가 받을 때는 대변에 무조건 충당금이다. 그럼 대손 처리할 때 분계가 어떻게 됐었냐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충당금이에요. 엄청 중요한 거고 사실 시험에도 잘 나옵니다. 여러 번 나온 겁니다. 별표 9640억 개 같은 별표 3개 쳐놓고요. 정리해 두세요. 아셨죠? 중요한 겁니다. 자, 넘어가죠. 자, 이제 하나 더 있다. 전기에 대손으로 처리한 외상매출금을 현금 받았는데 대손 처리할 때 충당금이 있었다. 어때요? 이제 감이 오죠?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전기에 대손 처리한 거예요. 전기에. 그리고 현금 받았대. 그럼 차변에 현금 들어오고 대변에 대손 충당금. 이때 금액은 100이죠. 100이지. 대손 처리할 때 상황을 볼 필요가 없었잖아요. 이거 얼마 있었든 뭔 상관이야. 대변에 무조건 대손 충당금입니다. 차변에 현금 들어오고 대변에 충당금. 전기에 대손 처리했던 걸 받을 때는 대변에 무조건 대손 충당금이에요. 아시겠죠? 중요한 겁니다. 자, 실전 문제. 100회 특별회차 전산에게 1급 문제입니다. 전기에 대손 처리한 외상매출금 100만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이제 답이 보이죠? 그냥 답이 보이잖아요. 이거 메모할 필요도 없이 바로 그냥 입력하면 되죠. 차변에 현금 들어오고 대변에 대손 충당금 109번 끝. 차변에 현금 101 대변에 대손 충당금 109 외상매출금에 대한 거니까 109번 써야 돼요. 이게 뭔 얘기인지 이걸 못 알아들으면 저랑 공부 안 한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딱 그냥 전년도에 뭐 충당금이 있었거나 없었거나 볼 필요도 없습니다. 한 번 더. 전기에 대손이 확정되어 대손 충당금으로 상계시켰던 외상매출금 50만원이 회수되어서 보통예금 통장에 들어왔답니다. 세무이급이야. 회계이급이 아니라 세무이급이야. 다 보입니까? 딱 보자마자 차변에 보통예금, 대변에 대손 충당금 끝. 그냥 보여야지. 차변에 보통예금 돈 들어오고 대변에 무조건 대손 충당금이죠. 전기에 대손 처리했던 걸 받을 때는 무조건 충당금. 간단한 거죠.
그럼 전년도에는 왜 대변의 외상매출금 그리고 대손 충당금하고 상계했었다. 그럼 대손 충당금이었잖아요. 근데 그랬거나 말거나 이번 연도에는 무조건 대변의 충당금을 적어주는 걸로 끝입니다. 간단하죠? 간단하죠. 다음 또 실전 문제. 오? 또 세무이급인데? 또 세무이급이야. 세무이급인데요. 전기의 대손 처리에 회수불능으로 대손 처리했던 외상매출금 중 600만원 중에 절반이면 300이지 현금으로 받았대. 대손세 공제는 적용하지 않대. 대손세 공제는 일단 나중에 합시다. 오늘의 주제는 아니니까. 그럼 이제 다 보이죠. 그냥 보이죠. 보자마자 끝났죠. 차변에 현금 들어오고 대변에 대손 충당금 금액은 반띵하니까 300이지 뭐. 끝. 차변에 현금 들어오고 대변에 대손 충당금 끝. 이런 거 메모하고 자식 할 것도 없죠. 그냥 실기 바로 차변에 101 대변에 109 그냥 바로 입력하면 끝입니다. 절반이니까 300이라는 거지. 여기서 또 시험 보러 가면 긴장해서 600만원 그냥 적는 사람도 있을게요. 뭐 그건 어쩔 수 없죠. 실수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어요. 자, 끝났죠. 됐습니다. 간단하죠. 상가채권 장부에서 지워버렸던 채권을 회수할 때, 특히 전년도에 대손됐던 걸 회수할 때는 대변에 무조건 대손 충당금이다. 꼭 기억하세요. 반드시 새겨 넣으세요. 참고로 이건 나중 얘기지만 대손세액 공제 받았다 그러면 부가세 예수금 다시 살려내는 거 있잖아요.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 다시 매출세액 살려내야 돼. 근데 그 부분은 세무이급 가사하기로 하고 오늘은 그게 주제가 아니니까 뺍시다. 자, 이래가지고 아마 끝났을걸요? 여기까지네. 아이고 시커매졌네. 여기까지예요. 자, 뭐 잊은 거 없나요? 좋아요 구독 한번 하시고 그 주변에 세 사람 이상한테 꼭 알려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천둥배락을 구경할 거예요. 자, 일단 그래서 대손에 대해서 세 개로 나눠서 있죠. 대손 예상, 대손 발생, 그리고 상가채권 추심. 결과적으로 사실은 간단합니다. 자, 대손 예상할 때 예상부터 하면 대손 예상할 때 차변에 대손 상각비, 대변에 대손 충당금이 기본 분계입니다. 이때 분계할 금액은 뭐였죠? 이때 분계할 금액은 대손 예상 추산액에서 충당금 잔액을 뺀 나머지. 만약에 추산액에서 충당금을 뺐더니 마이너스가 나온다. 그걸 환입시켜야 되죠. 그럴 때는 차변에 대손 충당금 그리고 대변에 대손 충당금 환입을 써주는 거죠. 800번 때. 이게 대손 예상할 때. 그럼 대손이 발생하면 대변에 외상매출금을 없애주고 차변에 충당금 있으면 대손 충당금으로 먼저 메꿔주고 충당금이 없거나 부족하면 대손 상각비다. 마지막 상가채권 추심. 대손 처리했는데 나중에 받았다. 그럼 차변에 돈 들어오면서 대변에 결과적으로 대손 처리할 때 차변에 있던 거를 취소하거나 아니면 이것저것 외우기 귀찮으면 무조건 충당금 적으세요. 솔직히 우리 시험엔 이거밖에 안 나와. 무조건 충당금 적어도 사실은 정답이에요. 왜 그런지 거기까지는 설명 안 드릴게요. 원래는 취소해야 되는데 이것저것 헷갈리면 그냥 충당금이다 이렇게 외워버려도 돼요. 결국 대손 예상할 때, 대손이 발생될 때, 상가채권 추심할 때까지 이 세 개의 시리즈로 맞췄습니다. 그래서 대손에 대해서는 요런 패턴대로 하면은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건 다 맞출 수 있다. 특강만 잘 들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댓글로 또 요런 거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나는 헷갈리더라 있으면 밑에다 적어주시면 그거 먼저 또 상황에 따라 먼저 해드릴게요. 안 그러면 제 맘대로 그냥 막 하니까 여러분이 궁금한 거 순서가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발. 아셨죠? 또 나중에 또 다른 데서 뵙기로 하겠습니다. 뭐가 필요한지 꼭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